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2차 전지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동아기업을 가져와 주셨고 9.26% 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준비해 주셨고 0.43%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동아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외국 우려 기업이 발표가 되면서 전해액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중국 제품 사용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전해액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기업은 목재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설립하면서 전해액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019년부터 이 전해액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업체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동아 일렉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미국 공장에서 8만 6천 톤의 시향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상승 모멘텀 이상엽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동아기업입니다. 네, 엔캠이 쏘아올린 전해액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 동아기업 원래는 이게 바닥재, 마감재 네네. 만드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갖고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 수지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요재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해액 쪽, 전해액? 네, 그쪽이 참 굉장히 강한데 엔캠이 중심이 되는데 이게 뒤이을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썰브레인 홀딩스 오늘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뭐 덕산 테코피아 24%, 뭐 광무, 캠트로스 등까지 또 이렇게 흐름을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수급도 계속해서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 관련된 종목 중에 관심이 필요한 하나를 갖고 왔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관계사 중에 이제 동아 일렉이 있습니다. 이쪽 지분을 원래는 한 89%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89에서 한 73%로 작년에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뭐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캐파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한데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8만 6천 톤의 그 시향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아닌데 지금 9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이 뭐 중국, 헝가리, 뭐 한국 등 합친 것보다 미국 캐파가 생산량 캐파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면 모멘텀이 정말 미국이 크구나. 근데 그게 9월이구나.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괜찮은데 작년에 1,2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26년 전후로 해서 뭐 상장 계획도 있다는 거 아직 좀 뭐 나갔지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동아일렉이 전액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과 첨가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좀 인수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매출 비중이 뭐 목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3분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게 소재 및 화학 사업 그게 한 87%를 차지해요. 네.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그 안에 있는데 한 10.1%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앞으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열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량 비중이 작년 1분기 한 20%였는데 2분기 40%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고 실적도 꾸준히 정말 매년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매분기 좀 적자를 보였을 정도로 주택 산업도 좀 저조했고 네. 근데 워낙 뭐 유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작년에 뭐 한 해 안 좋았다고 해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달 그 일정이 중요하니까 뭐 점진적으로 또 근데 주식이라는 게 또 기대감을 또 앞당겨서 또 모멘텀을 또 반영해 나가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사님, 그동안의 좀 흐름을 좀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보면 양극재, 뭐 음극재, 양극재 내에서 다시 뭐 수산화 리튬, 전구체, 그래서 지금 엔캠의 전해액 이걸 또 고체화시킨 게 전고체 배터리 뭐 이거잖아요, 다. 네. 근데 이것도 다 결국 2차 전지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쵸? 테마죠. 네. 근데 2차 전지 힘 자체가 좀 가라앉는다면 네네. 이 전해액 관련한 이런 것도 좀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얘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액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2차 그래서 전지가? 지금 분위기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네. 양극재도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고. 리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쏙 나쁜 거. 물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처럼 그냥 묻지마 상승, 묻지마 급등이 나왔던 작년과 올해는 사뭇 다르다. 예. 진짜 갈 종목만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진짜 아시겠지만 리튬 관련주들 정말 뭐 다 갔었죠.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은 30배 상승하고요. 1년도 안 돼서 네. 1년도 안 돼서 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여기 또 바닥권에 있고 그런 종목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좀 많은 관심을 급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끝났다. 네.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먼저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오 해주셨는데 동학이업 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엔캠이 간 정도면은 동아기업 그 절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양극재가 한동안 안 좋아서 네. 지금도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게 한 4월쯤이면 판가가 돌아설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자재를 주로 다루는 업체들은 미리 사옵니다, 물건을. 그래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사이에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손해를 보는데, 네. 지금 사온 거는 나중에 팔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서는 과정에 이게 약간 지금 안 좋았던 건데, 리튬 가격도 2월 바닥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지금 되게 이제 꼬물땅 거리고 있죠. 예, 네, 꼬물땅.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방 산업인 전기차도 1월 달에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미국도 연간으로 보면 작년 1월보다 올해 1월이 한 12%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3% 정도 성장했다 나오고 있고, 유럽은 한 23%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전기차 시장은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고, 포드가 이제 문제였는데, 네. 포드는 지들 자체의 문제였다. 전기차 문제 아니었다. 본인들이 그 생산 그 라인을 잘 못 만들어서 네.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GM은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슬슬 2차 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기업도 동아마루 이제 한참 비닐장판에서 네. 넘어오면서 네. 강화마루 유행할 때 모든 집이 이게 집에 갔을 때 마루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이 부의 상징이었죠. 네. 예,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던 회사입니다. 그때 일어섰죠, 동아기업이. 벌떡 네. 일어났던 기업이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새로운 데 투자를 했다. 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학이업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사님? 네, 오늘 9% 상승했는데 뭐 성에 차진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술 목표가는 일단 9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65,500원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주에 최근 고점이었던 84,400원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5일선도 하락하다가 11선 안 깨고 그 전에 돌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혁 이사님은 동학이업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네. 더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전해액입니다. 오. 그래서 저는 전해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아기업을 매수를 따라 붙었고요. 또 저도 차트를 좀 보니까 아직 성이 안 찬다라는 이성애 비서님의 이야기에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수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저도 매수를. 불안한데. 불안해요? 갑자기 불안해요. 그래서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둘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건희 대표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소재인 증착용 전구체와 또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 이 전구체 재고를 비축해 놓으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자회사인 이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황화 리튬 사업 또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의 캐파는 업계에서 가장 큰 연간 120톤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는 이 매출이 발생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추가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스입니다. 이제 반도체 증착하는 소재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또 살짝 리튬 이야기가 좀 들렸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있는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네. 전고체 배터리는 근데 사실은 떴다기보다는 한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 SDI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양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주목받은 게 이제 황화 리튬을 만들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자회사 이제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황화 리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황화 리튬이 필수 소재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고체를 못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에 이제 이 항화 리튬을 만들어서 하는 이 기술력은 어디서 왔냐면 TMA라는 거에서 온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반도체 증착할 때 들어가는 TMA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릴 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뭐 구멍 뚫고 뭐하고 회로 그리고 뭐 빛을 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결국엔 그 안에 그러니까 일정한 정기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회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빛으로만 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빛을 써서 길을 만들면 네. 거기다 얇은 알루미늄 박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리메틸 네. 알루미늄인데 이 부분, 증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태양광이 들어가고 LED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같이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적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뭐 이제 조금 뭐 테마주적으로 이제 너무 분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사업 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이거는 뭐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팔로우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할 때 이 대장이 하나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굳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일단 지금 뭐 반도체랑 전고체는 같이 가겠죠. 다다익선이다.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 이제 소재 기업이 항상 보면 물량이 많아지면 Q가 증가하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Q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 TMA가 되게 그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네 나라밖에 못 만듭니다. 네 회사밖에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고 국내에서 만드는 나라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우리나라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성 물질이고 네. 위험 물질입니다. 불나면 끄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거는 예민한 재료이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 또한 되게 높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수보다도 좀 더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 예. 스페셜티 케미칼은 또 나름의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쪽은 전고체 배터리만 보고 투자하시면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네, 여기는 전고체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그렇죠. 함께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도 이 회사 매우 좋아하죠. 네. 네, 굉장히 2월달 흐름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참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그 TMA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도 기술력이 높은데 황화 리튬을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도 전 세계에 한 대여섯 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TMA도 기술력, 황화 리튬, 생산도 기술력 이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이제 작년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이에요. 25점 몇인가 26인가 그래서 21, 22, 23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25%인 회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회사가 참 좋다. 그래서 이제 황화리튬 그것도 이제 캐파가 굉장히 커지죠. 기존에 한 10톤에서. 그래서 참 지금은 뭐 상승 탄력이 크진 않은데 정말 계속 관심이 필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대표님? 일단 목표가는 26,000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도 26,000원이 딱 전고점입니다. 23년도 6월 달에 갔던. 예.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역시 저희 약간 귀가 얇나요? 그게 아니라 저 2차 전지에서는 전액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요즘 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두 분이 이쪽을 갖고 와서 매수로 저도 이번에도 매수를 들었어요. 저도 반도체 반등과 또 전고체 배터리의 반사 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포트에 나란히 편입시키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